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영화들은 행성을 막아내는 방법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에는 보통 용기와 희생, 그리고 재건에 대한 의지가 담기죠. 하지만 영화 멜랑콜리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제목인 멜랑콜리아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행성 이름이기도 한데요. 우울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는 거리가 아주 먼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멜랑콜리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두 남녀가 서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날입니다. 언니 클레어는 동생 저스틴을 위해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 저스틴은 승진까지 합니다. The company has gained a new art director. Well, that's you, Justine. 인생에 다시 없을 기쁜 날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스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저스틴은 사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영화 멜랑콜리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멜랑콜리아는 바로 저스틴의 우울증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될수록 저스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벗어나려고 하죠. I want to do it. No, tonight's your night. No, please. 언니에게 힘겹게 마음을 털어놓지만 I have to pull myself together. 언니는 남편에게 들키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Don't say a word to Michael. 언니도 저스틴의 우울증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우울증은 굉장히 만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 마이클은 신부 저스틴을 달래기 위해 애씁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하죠. I haven't been taking care of you lately. It's my fault. 저스틴은 자신의 우울증을 마이클에게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된 것 같네요. 마이클이 자신의 우울함을 눈치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스틴을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이클은 저스틴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줍니다. I found our plot of land. 마이클 입장에서는 당신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저스틴에게는 그것 역시 커다란 고통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버텨내기 어려운 저스틴에게는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요. 저스틴은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It's very sweet. I'll always keep it with me. 하지만 결국 도망치듯 그 상황을 빠져나오죠. 언제나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한 그 사진을 그냥 내버려둔 채. You'd better be goddamn happy. 큰 돈을 들여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준 형부는 저스틴에게 말합니다. 저스틴은 씁쓸하게 대답합니다. Yes, I should be. 이제 저스틴에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아닌 어떻게든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저스틴의 마음은 행복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저스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저스틴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스틴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죠. 영화 초반에서 우리가 본 저스틴의 웃음은 바로 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억지로 지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스틴의 우울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건 갈등의 씨앗이 되죠. 저스틴은 어떻게든 결혼식을 마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 한 번 더 웃어보기도 하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 부케를 던지고 풍선을 날리며 식순을 하나하나 끝내갑니다. 하지만 우울한 마음은 저스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스틴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I hate you and your firm. Power hungry little man, Jack. 직장에서 해고되고 I guess we'll take off now. 마이클도 결국 떠나버립니다. 저스틴의 결혼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구보다 결혼식 준비를 열심히 한 언니 클레어는 저스틴에게 말합니다. Sometimes I hate you so much. 저스틴은 언니에게 자기 마음을 설명하려 하지만 언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Clinging to my legs. It's really heavy to drag along. No, you're not. 저스틴은 엄마와 아빠에게도 자기 마음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저스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I'm scared. We all are, sweetie. Just forget it. Get the hell out of here. Please, Dad.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Dad? I was offered a ride home I couldn't refuse. See you soon. 마음속에 우울함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저스틴의 기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울함과 거리가 먼 분이시라면 저스틴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우울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을 통해 마음속에 우울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스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 그래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우울함. 딱딱하게 굳어가는 얼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 그걸 보며 느껴지는 죄책감, 세상에서 혼자 고립된 것만 같은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증오. 제가 느꼈던 혼란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위안이 됐습니다. 이런 기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싶어서요. 가끔은 이렇게 상처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멜랑콜리아의 1부 저스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부 클레어에서는 이 영화의 두 번째 멜랑콜리아인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 멜랑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혼식 이후 저스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클레어는 정성스럽게 저스틴을 돌봅니다. 저스틴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저스틴이 아프다는 건 알거든요. Oh, please. She's a bad influence on you and Leo. She's ill. 요즘 클레어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I'm afraid of that stupid planet. 지구와 멜랑콜리아가 충돌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남편 조는 클레어를 안심시킵니다. Sweetheart, you have to trust the scientists. Melancholia is just gonna pass right in front of us, and it's gonna be the most beautiful sight ever. 태양 뒤에 숨어있던 멜랑콜리아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멜랑콜리아가 다가올수록 클레어는 몹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오히려 침착해지죠. 저스틴은 한밤중에 알몸으로 누워 멜랑콜리아를 바라봅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하고 침착한 눈빛. 클레어는 그런 저스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저스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클레어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So it won't hit us. Not a chance. But what if your scientists have miscalculated and They haven't. you promise? I promise.
아무리 참으려 해도 마음속에서는 물음표가 계속 생겨납니다. 끝없이 생겨나는 물음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영혼은 불안에 잠식될 것입니다. 오늘 밤 멜랑콜리아는 지구를 지나가게 됩니다. 클레어는 만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집에 약을 사다 둡니다. Plan to kill us all. 지구와 멜랑콜리아가 정말 충돌하게 된다면 그 약을 먹고 아무런 고통 없이 목숨을 끊기 위해서죠. 그러면서도 저스틴에게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It'll pass us by tonight. John is quite calm about it. 하지만 불안에 민감한 저스틴은 클레어의 불안을 그대로 읽어내죠. Does that calm you down? Yes, of course. 이건 클레어의 거짓말. 저스틴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The earth is evil. We don't need to grieve for it. 그리고는 충돌을 예언하죠. Life is only on earth. And not for long.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밤을 보냅니다. 슬픈 푸른색의 별 멜랑콜리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에 성큼 다가왔던 멜랑콜리아는 천천히 지구로부터 멀어집니다. 클레어는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멜랑콜리아에게서 해방됩니다. 아니, 해방된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이 무척 분주해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클레어는 멜랑콜리아와의 거리를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계속 멀어지고 있어야 할 멜랑콜리아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John! 클레어는 설명을 듣기 위해 남편 존을 찾지만 존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와 멜랑콜리아가 충돌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클레어가 사둔 약으로 먼저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거죠. 저스틴을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언제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던 존은 멜랑콜리아의 습격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클레어도 곧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지금 클레어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대한 불안과 절망은 저스틴에게 무척 익숙한 감정이거든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그래서 혼자 쓸쓸히 고통받던 예전에 비하면 저스틴은 오히려 지금이 좋습니다. 확실한 종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클레어는 저스틴에게 부탁합니다. I want us to be together when it happens. Outside on the terrace. A glass of wine together, maybe. 하지만 저스틴은 언니의 센티멘탈을 이렇게 빈정대죠. How about a song? Beethoven's Ninth. Maybe we could light some candles. 그런 저스틴에게 클레어는 말합니다. Sometimes I hate you so much, Justine. 저스틴의 결혼식이 전부 박살난 뒤 클레어가 했던 말이죠. Sometimes I hate you so much. 두 상황 모두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 저스틴에 대한 원망의 표현인데요. 똑같은 문장인데도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Sometimes I hate you so much. 결혼식 날 쏟아낸 원망에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저스틴에 대한 원망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클레어가 저스틴보다 더 우위에 서 있었죠.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클레어는 그렇게 늘 저스틴을 돌봐줬겠죠. Sometimes I hate you so much, Justine. 하지만 지구 종말 직전의 순간에 쏟아낸 이 원망에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저스틴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에서 우위에 서 있는 건 저스틴입니다. 언니 클레어를 밀어내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 레오마저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줄곧 침착하던 저스틴도 레오를 보니 마음이 좀 아픈가 봅니다.
저스틴은 레오를 침착하게 달래줍니다. Dad said there's nothing to do then, nowhere to hide. He's forgotten about the magic cave. Magic cave.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마법 동굴을 만들죠. 클레어의 부축을 받았던 저스틴은 이제 클레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줍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마법 동굴 속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멜랑콜리아의 푸른 빛이 세 사람 얼굴에 드리워집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한 저스틴과 달리 클레어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검은 우주 속 창백한 푸른 점 같은 지구가 거대한 우울증인 멜랑콜리아와 충돌합니다. 그렇게 지구가 파멸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 멜랑콜리아는 끝이 납니다. 취향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아름답고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스틴에 더 많이 공감할수록 이 영화로부터 더 크게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거대한 우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시 저스틴에게 상처를 줬죠.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던 저스틴이 멜랑콜리아가 지구를 향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지구의 파멸이 가까워질수록 의연해집니다.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던 저스틴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언니를 부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영화 멜랑콜리아의 마지막 장면은 눈이 시리도록 슬프면서도 동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의 영화를 보면서도 위로를 찾아내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것에서든 위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멜랑콜리아였습니다.